자, 그래서 오늘은 함수를 합니다. 함수. 함수를 하는데 원래 대응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대응. 대응이라는 것은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 나타내는 것을 대응이라 그래요. 짝지어 나타낸 것. 그냥 서로 연결하는 거를 대응이라고 한다고.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대응은 제한은 없어요. 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어? 제한이 없어. 대응은. 자, 그런데 이런 대응 중에 특별히 함수라는 게 있다고. 함수는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하는 대응. 이거를 함수라 그래. 그러니까 x가 x에서 한 개를 고르면 y는 딱 한 개만 선택이 돼야 돼. x에서 한 원소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딸린 y는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함수가 되고 어떤 것은 함수가 안 되느냐. 자, 여기는 x를 보면 2를 선택을 하면 1은 어디로 가냐면 a로 딱 가는 거지. 2는 b로 가고 3은 다시 또 b로 가요. 그러니까 x를 하나를 보면 y가 가는 길이 딱 하나야. 그러면 이것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보면 1과 3은 하나만 가는데 2가 b로도 가고 c로도 가잖아.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그 두 발을 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를 보면 1과 2는 화살을 한 발씩 쐈는데 3은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대응이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이 Y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Y쪽은 보는 게 아니라 X가 각각 화살을 한 발씩 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놀고 있는 애가 있어도 안 되고 양다리를 걸쳐도 안 돼. 한 발씩 성실하게 화살을 쏘고 있으면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 이게 원래 함수의 정의야. 우리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지만 원래 함수의 정의는 이거야. 집합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함수에서 화살을 쏘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정의역. 화살 쏘는 애들을 정의역이라 그러고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애들을 공역이라 그래요. 공역.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맞는 애들, 얘네들은 치역이라고 그래요.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 여기를 우리가 함수 F라고 하자. 그러면 1은
A를 쏘고 2는 B를 쏘고 3은 또 B를 쏘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X가 Y 중에서 누구를 쏘는지를 말하는 것을 함수값이라 그래. 함수값. 함수값. 그래서 이제 1은 A를 쏘았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1은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F라는 함수 규칙에 의하여 1은 A로 간다는 거야. F라는 함수 규칙에 의하여 1은 A로 간다. 그러면 F3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B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F라는 함수 규칙에 의하여 3은 B로 간다. 그리고 F2는 B로 간다. 이럴 때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 어떤 Y가 대응하는가를 말하는 것을 함수 값이라고 하고 결국 이 함수 값들의 모든 모임이 치역이 되는 거야. 함수 값들의 모든 모임이 치역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의역, 공역, 치역은 전부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는 집합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정의역을 쓰시오. 정의역을 쓰시오 그러면 1, 2, 3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공역을 쓰시오. 그러면 A, B, C 이렇게 쓰는 거고 치역을 쓰시오. 그러면 A, B 이렇게 써줘야 된다.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 개념이니까 그걸 직접 쓰라고 할 때는 집합으로 나타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함수가 서로 같다. 여기에 fx는 2x라는 함수와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f하고 g는 서로 식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역을 0과 2로 제한을 한다고 합시다. 0과 2로 제한을 해.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x에 넣을 수 있는 수는 0과 2만 넣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자, 0과 2가 있고요. 자, g라는 함수도 0과 2가 있어. 그러면 f는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0에다 2를 곱하면 0이 되고 2에 2를 곱하면 4가 되겠지? 이제 g라는 거는 제곱을 시키는 거야. 그럼 0을 제곱하면 0이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식은 다른데 실제로 대응하는 규칙은 어때? 서로 같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이 F하고 G는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같다, 다르다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그냥 식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 대응 관계를 확인을 해야 같은지 다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식만 보고 식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정의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고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어. 자, 다음에는 이제 22페이지. 자,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자, 함수라는 것은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x가 화살을 한 발씩만 성실하게 쏴야 된다고. 화살을 한 발씩만 성실하게 쏴야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하자. 그럼 이게 지금 X축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이것은 함수인지 아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은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는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세로로 선을 그려요.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세로로 선을 그리면 두 번 만나게 되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이 X점에서 화살을 쐈는데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렇게 쐈단 얘기야. 그럼 이것은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함수가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선을 세로로 그리면 여기서 세 번 이렇게 만나잖아. 그러면 이것은 이 X점에서 화살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쐈단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한 번씩만 만나야 함수가 되는 거야. 그게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다. 어.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함수에는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함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 네 가지를 배우는 것을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요. 어. 자, 그러면은, 어, 자, 제일 먼저 1대1 함수를 배우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어, X1, X2라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들을 얘기해.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라는 것은 화살을 쏘려고 하는 애들을 말해요. 화살을 쏘는 애들. 그 다음에 FX1, FX2는 이 함수에 의해서, 함수라는 규칙에 의해서 화살 맞는 애를 의미해요. 화살 맞는 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도 다르다. 이거야.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도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화살을 한 번 맞은 애는 또 맞지 않는다는 규칙이야. 어? 주사를 한 번 맞았으면 두 번째는 안 맞아도 안 맞아야 된다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건 함수예요. 함수는 돼. 함수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 A가 화살을 두 번 맞게 되잖아. 이런 거는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X1이 A를 선택을 했으면 X2는 선택을 할 때 A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돼. 이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어, 어. 그래서 1대1 함수는 매너가 있는 함수라 그래요. 어, 한 번 맞은 애는 또 때리지 않는다야. 그게 1대1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이 있어. 1대1 대응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1대1 대응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규칙은 1대1 함수하고 같잖아. 1대1 함수하고 같아. 그래서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다. 한 번 맞은 애를 또 때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지금 둘 다 1대1 함수야. 여기 Y쪽에서 두 번 맞은 애들 없잖아. 그지? 그럼 둘 다 이제 1대1 함수인데 여기는 지금 공역이 4, 5, 6이고 그리고 치역도 4, 5, 6이야. 그런데 여기는 공역이 4, 5, 6, 7인데 치역은 4, 5, 6. 그러니까 실제로 화살 맞은 애들은 4, 5, 6이고 7은 안 맞고 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안 맞고 놀고 있는 애가 생기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된 애들이 전부 화살을 맞으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를 이제 알겠지? 한 번 맞은 애를 또 때리지 않는다. 이런 매너는 똑같은데, 준비된 애들을 알차게 다, 완벽하게 다 사용하는 것은 1대1 대응이고, 준비된 애들 중에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 1대1 함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것은 함수가 된다 그랬지.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런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x의 값에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선을 가로로 그렸을 때 여러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가 똑같은 y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지금 이렇게 세 개인데 그게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것은 준비된 Y를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 준비된 Y를 다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면서 준비된 X도 다 사용을 하고 Y도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0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잖아. 그것은 Y의 범위에서 0 아래쪽은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의 일부분이 사용이 안 되면은 그것은 1대1 함수라고 하고 준비된 Y가 다 사용이 되면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22페이지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1대1 함수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얘가 1대1 대응, 얘가 1대1 함수 그래프 22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라는 거야. 항상 같아. 그러면 뭐가 같다는 얘기냐면 x하고 y가 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요. x하고 y가 같은 함수. 그래서 이 항등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 이렇게 돼. x하고 y가 같은 함수.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 4가 있으면 1은 1을 쏘고 2는 2를 쏘고 3은 3을 쏘고 4는 4를 쏘는 함수.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여기 x쪽 정의역, 공역이 똑같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항등함수라 그런다고.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이 x의 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써 있으면 그때는 점으로 찍어야 돼. 점으로. 그래서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힙니다.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의역 공역을 모든 수 이런 식으로 정의역하고 공역을 줬을 때는 그거를 직선으로 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으면은 점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그냥 모든 수 그러면 그걸 선으로 연결하는 거다.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딱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식도 y는 x만 항등함수야. 뭐 y는 마이너스 x 이런 거는 다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1차 함수가 항등함수가 아니야. y는 x만이 항등함수다. 이게 유일한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상수함수는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한 원소에만 대응이 될 때, x의 모든 원소가 y의 한 원소에만 대응이 돼. 자, 그러니까 x에 1, 2, 3, 4, 5, 6이 있는데 1, 2, 3, 4, 5, 6 중에 전부 3으로만 가는 거야. 알겠지?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래프가 되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전부 3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돼.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거기 그래프는 그려놨죠.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그래서 Y가 한 개만 나오므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배워보자. 자, 24페이지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문제는 우리한테 함수는 몇 개 있을까요? 1대1 함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상수 함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 XY를 놓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첫 번째, 그냥 함수는요, 매너 이런 게 없어요. 매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있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네들이 매너가 있는 거야. 매너라는 것은 한 번 맞은 애는 또 때리지 않는다는 게 매너야. 알겠지? 어. 그래서 그냥 함수는 그 매너 이런 게 없어. 그냥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뭐 봐주고 이런 게 없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집합 XY에서 여기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제 1이 화살을 쏘려고 준비를 해.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지. 2는 몇 가지야? 2도 네 가지야. 그냥 함수는 매너 따위는 없단 말이야. 그 3도 네 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여기는 6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1대1 함수는 한 번 맞은 애는 또 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네 가지인데 2는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돼. 그리고 3은 두 가지. 그래서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24가지. 이렇게 됩니다. 상수함수는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2하고 3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상수함수는 무조건 한 y에 대해서 다 몰려야 되니까.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런데 2하고 3은 선택할 권한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냥 1이 선택한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네 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매너 따위는 없다. 한 번 맞은 애 또 때려도 된다. 요게 함수. 1대1 함수는 한 번 맞은 애는 또 쏘지 않는다. 상수 함수는 그냥 한 곳만 쏜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도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1대1 함수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09페이지. 자, 다음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인 경우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1번은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이 양다리잖아. 1이 화살을 두 발을 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함수 세계에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함수는 y가 어떻게 맞는지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 x가 공정하게 화살을 한 발씩 성실하게 날리고 있어야 돼. 놀고 있는 애가 있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2번은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거기 4가 놀고 있잖아. 이런 거 못 참는다니까? 함수는 아주 그냥 극대노합니다, 그냥.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어, 그 화살 2발 쏘는 애도 못 참고 화살 안 쏘고 놀고 있는 애도 못 참아. 진우야, 숙제 잘해와야지. 어. 자, 그러면 자, 3번은 함수가 되나요? 함수가 돼. 함수가 되면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적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으로 쓰는 거야. 정의역은 화살 쏘는 애를 써. 그래서 1, 2, 3 이렇게 쓰면 되고, 공역은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애. 그리고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 이렇게 써주면 돼. 자, 4번은 함수가 되나요?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의역, 화살 쏘는 애는 1, 2, 3, 4고, 공역, 화살 맞으려고 준비하는 애는 A, B, C고, 그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는 A, B가 되겠다. 자,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에 대해서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이 X의 원소 마이너스 1, 0, 1을 차례로 대입해서 나오는 수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돼? 2가 되지. 0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0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은 0, 1, 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2번 fx는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0을 대입을 하면은 1이 되고 2를 대입하면은 3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번의 치역은 뭘까요? 구해보세요. 자, 3번은 마이너스 1과 0만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484번 x가 마이너스 1과 1,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
다음 함수 f와 g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자, 식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함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식과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같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니은은 응? 니은은 돼, 안 돼? 자, 니은에 보니까 fx는 절대값 x고 gx는 그냥 x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대입을 해서 이게 같은 함수면 값이 같게 나와야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고 여기는 그럼 이거는 같은 함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디귿은 같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식은 다르지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을 넣으면 똑같이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함수라고 한다. 어,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계없이 거기 주어져 있는 정의역을 똑같이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가 된다. 자, 485번. x는 012, y는 0123. 자, 이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이게 함수가 되려면은 x의 모든 원소를 대입을 했을 때 y의 그 값이 나와야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y의 그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x가 화살을 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기억에 fx는 3-x. 그럼 여기다가 이제 012를 차례로 넣어보라고. 그럼 0 넣으면 3이 되잖아. 그럼 3은 여기 있죠? 1 넣으면 2 여기 있지? 2 넣으면 1. 다 있어. 그럼 이것은 함수가 돼. 자, 니은의 gx는 절대값 x-1. 그럼 여기에 0을 넣으면 1이 돼요. 1을 넣으면 0이 돼요. 2를 넣으면 1이 돼요. 그럼 이것도 함수가 돼. 자, 그런데 디귿의 hx는 x제곱. 여기는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 4. 근데 여기 y에 4가 없잖아. 그러면 2가 화살 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집합 x의 원소를 대입해서 집합 y 중에 하나로 나와야 함수가 된다. 그래서 함수인 것은 기억, 니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487번. fx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3x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정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는 x가
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을 다르게 하는 함수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는 양수야, 음수야?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죠? 루트 2가 1.4잖아, 1.4. 약 1.4. 그래서 음수. 그러면 3 마이너스 2 루트 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음수는 음수 규칙대로 가는 거고, 양수는 양수 규칙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는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3 가로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양수는 아래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가로 3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6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여기 3, 4, 2 더하면은 9가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랑 같이 없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 하면 3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함수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x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2 이하인 정수야. 그러면 이 절대값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 x가 2 이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를 x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치역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야? 1 나오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고 0 대입하면 1 나오고 같은 숫자는 한 번만 쓰는 거야. 집합에서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3. 그래서 이게 치역이 됩니다. 그래서 치역의 모든 원소를 더하시오. 그러니까 6.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489번 f의 치역을 구하시오. f라는 함수 규칙은 어떤 함수냐면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x의 각 원소를 일단 제곱을 해. 전부 제곱을 해. 그럼 어떻게 돼? 0, 1, 4, 9, 16, 25.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것을 다시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자, 그러면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0. 1은 1, 4는 4, 9는 4, 16은 1, 25는 0. 그래서 치역을 구하시오. 그럼 계산 끝났으니까 이걸 중복된 거 없이 예, 크기 순서로 잘 써주면 되지. 그래서 01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12페이지 491번을 보자. 자, 집합 x는 0, 1을 정의어로 하는 두 함수 fx는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gx는 x 플러스 b에 대하여 f는 g가 성립할 때 그럴 때 a와 b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은 같은 수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둘 다 0을 넣어보자. 0. 0을 넣으면 여기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여기에 0 넣으면 얼마 나와? 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네. 자, 이번에는 둘 다 1을 대입해보자. 1 대입. 그러면 이쪽은 1 대입하면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게 서로 같아야 하는데 b는 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그래서 3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fx, gx가 이렇게 있어요. 두 함수가 있는데 f는 g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 f하고 g가 같은 값이 나오는 x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갖다고 놓고 풀어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는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그럼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나요? 3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6x 제곱 넘기고
그리고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수정리를 사용해야지.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0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나와?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 그러면 이게 0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갈 식은 뭘로 구해? 여기 들어갈 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지. 그래서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에 1 내려 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 기억나지? 어? 그러면 2, 3 그래가지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3차 방정식을 푼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이때 이 F하고 G가 같아지게 만드는 집합 X를 구하시오. 그게 문제잖아. 집합 X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X는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1, 2, 3을 세 개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개만 써도 되고 두 개만 써도 되고 그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원소가 한 개가 있는 1, 2, 3 요것도 되고요. 두 개가 있는 1, 2, 1, 3, 2, 3도 되고요. 1, 2, 3도 되고요. 그래서 7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493번. 다음 보기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함수가 되려면은 선을 세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중간에 안 만나는 게 생기면 안 돼요.
안 만나는 곳은 화살을 못 쏘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함수가 안 되잖아. 선을 세로로 그려서 한 번만 만나야 된다. 한 번은 꼭 만나야 된다. 그러면 기억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를 보니까 무수히 많이 만나버려요. 무수히 많이 만나.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애가 화살을 무수히 많이 날리고 있다는 거야. 그냥 얘 혼자 독점이야. 그냥 막 전부 다 날리고 있어.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고. 어? 이러면 함수가 안 돼. 불공평한 세상이야. 자, 얘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다 일하고 있는데 얘만 화살을 맞출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는 화살을 못 쏴.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애들 다 쏘고 있는데 얘만 못 쏴. 안 돼. 자, 얘는 함수가 될까요? 되죠. 자, 얘는 함수가 될까요? 요거는 됩니다. 왜냐면 여기 비어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선을 세로로 그리면 한 번씩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디귿과 니을이다. 함수의 그래프 찾는 방법은 이게 아주 참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선을 세로로 그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1대1 함수는 선을 가로로도 그어야 돼요. 세로로도 긋고 가로로도 긋고 그때 한 번씩만 만나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함수. 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1, -2의 그래프를 그리쇼. 그러면 이제 그 이거를 이제 배우는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나눠서 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린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절대값 함수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곳이 기준이야. 이게 0이 되는 곳.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0이 돼? 1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가 1 이상일 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1 이상이면 이게 양수니까 그냥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식이 되냐면 x-3 이렇게 돼요.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 되잖아. 그래서 3,0 여기를 지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범위를 나눠서 식을 구해서 그래프를 각각 그린다고. 어?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함수들을 전부 이런 방식으로 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형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복잡해지는 형태를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만든 거라고. 그거를 배울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요것은 2차 함수를 쓰는 게 좋아요. 2차 함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다고 하자.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첫 번째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 fx.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을 씌워요. 그래서 f 절대값 x.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을 씌워요. 그래서 절대값 y는 fx. 자, 네 번째는 y와 x의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이제 규칙을 외워놓고 그 규칙대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규칙은 뭐냐면 x축 아래를 접어 올린다야. 이게 규칙이야. 기억을 해둬. 그러면 여기서 x축 아래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만 이렇게 접어서 올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x에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시키는 게 규칙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거울을 거울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쳐 보이도록. 알았어?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자, 왼쪽은 그냥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대칭을 시켜요.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게 x의 절대값이 있을 때 규칙이야. 자,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x축 위를 아래에 대칭을 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축 위가 이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여기를 아래에 대칭을 시켜.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일사분면만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킨다. 이게 규칙이야. 그러면 여기 그래프 중에 일사분면에 있는 것은 이거랑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x축 대칭을 시켜. 이렇게. y축 대칭을 시켜. 이렇게 원점 대칭을 시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거기 47페이지에다가 예, 그려주세요.
거기 여기 1번 옆에, 뭐, 공간 넓지 않아요. 좁은데, 요거 1번 옆에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그려주세요. 거기, 어, X축 아래 그래프를 X축 위로 꺾어 올린다. Y축 왼쪽을 없애고 Y축 오른쪽의 그래프를 Y축 왼쪽에 대칭시켜 그린다. X축 아래를 없애고 X축 위의 그래프를 X축 아래에 대칭시켜 그린다. 1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Y축 원점을 대칭시킨다. 내용 정리 47페이지. 이거 1번. 거기 그러니까 여기 1번, 여기 괄호 1번, 여기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5번. 자, 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거기 예제 두 번째를 보세요. 그래서 1번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일단 y는 x-1을 그려요. 그럼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그지? 그런데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1번 규칙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 x축 아래가 이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접어 올려.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는 거야. 자, 이번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y는 x 플러스 1을 그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그
옮겨지는 규칙에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그런데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y축 왼쪽을 지우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3번은 절대값 y는 x-2인데 그러면 y는 x-2를 일단 그려요. 그러면 이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2이고 x절편이 2인 직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y의 절대값이 있으면 규칙이 뭐였어? 규칙이 x축 위를 아래에 대칭이죠. 그러니까 x축 아래가 지워지고 여기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자, 4번에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4.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4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프가 y에다 0 대입하면 x절편은 4가 되고 x에 0을 대입하면 y절편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지금 x하고 y의 둘 다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사분면만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켜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일사분면만 그리니까 여기만 딱 남기고 지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y축 대칭을 시키면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다시 x축 대칭 시키는 게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이거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절대값이 여러 개 들어가고 막 y에 있고 이럴 때 이거를 범위를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러한 대칭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자, 그러면 이제 215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215페이지. 자, 495번을 보자. 자, fx는 마이너스 2x, x는 유리수, x 마이너스 3, x는 무리수. 그럴 때 f2 플러스 루트 3, f 루트 3 플러스 2를 구하쇼. 이거는 x가 유리수일 때하고 무리수일 때하고 규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면 이쪽으로 가고 무리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2라는 것은 유리수니까 여기로 가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루트 3 하고 루트 3 플러스 2는 무리수야. 그러면 여기로 간다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루트 3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어? 그래서 루트 3을 전개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 498번. 다음 실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함수가 아닌 것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선을 세로로 그려서 한 번씩만 만나야 함수예요. 그럼 거기서 함수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지? 자, 나머지는 선을 세로로 그리면 전부 한 번씩 만나죠. 그래서 2차 함수, 5번이 2차 함수 그래프 보잖아. 그래서 2차 함수는 함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219페이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아까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풀어보자. 자, 다음 중, 보기의 함수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찾으라는 얘기야. y는 4x 그러면은, 예, 직선이죠.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조금 있네요.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니은은 y는 3 그러면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x제곱은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함수죠. y는 x는 자 0,0을 지나고 45도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뭘까요?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은 뭐야?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것은 기역과 니을이죠. 자, 2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니은이 되는 거야. 자, 3번 상등함수. 상등함수는 y는 x 직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야? 니을. 알았지? 상등함수는 x하고 y가 같은 값이다. 다시 말해서 y는 x, y랑 x랑 같다. 이게 상등함수. 자, 그런데 218페이지에 보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갑시다. 우라는 것은 뭐야? 우. 우는 짝우입니다. 짝우. 짝수. 그러면 기는 뭐겠어? 기가 홀수기. 원래 헛기라 그러죠. 헛기. 어? 홀수란 얘기야, 홀수.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는 어디서 나왔냐면 y는 x제곱, y는 x 4제곱, y는 x의 6제곱처럼 차수가 짝수면 우함수가 되고 차수가 홀수면 기함수가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차수가 짝수면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뭐가 돼요? 그냥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사라져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것을 우함수라고 하는 거야. 기함수는 어때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게 바로 기함수야. 그래서 우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우함수는 f-x는 fx가 돼버리고 기함수는 f-x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함수들은 그래프가 y는 x제곱, y는 x 4제곱, y는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뭐냐면 y축 대칭이에요. 기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기함수는 y는 x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y는 x 세제곱은 이렇게 되고 y는 x의 5제곱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원점의 대칭이야. 자, 이것을 우함수, 기함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함수는 지수가 짝수인 것에서 나온 거고 기함수는 지수가 홀수인 것에서 나왔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먹어버린다 그래. 어? 소화시켜버려. 마이너스를 먹어버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뱉어낸다 그래. 마이너스를 뱉어내. 기함수는.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거기 그 y축 대칭, 원점 대칭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삼각함수랑 연결이 돼요. 삼각함수.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서 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뱉어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함수라 그러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래서 얘는 우함수라고 그런다고. 어? 그래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이제 다른데 확장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배워 놓는 거야. 어. 자, 그럼 이제 220페이지. 자, 507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고 집합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일 때 그럴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려면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런데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1대1 함수는 Y쪽에 사용이 덜 된 부분이 있어도 돼요. Y쪽에 1, 2, 3, 4, 5, 6, 7.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아. 7이 화살을 안 맞고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1대1 함수라고 하고 y를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해야 돼.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부족해도 안 되지만 남아도 안 돼. 이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어. 그럴 때 지금 이거는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그 직선을 그렸는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라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범위 안에서 x도 완벽하게 다 사용이 돼야 하고 y도 완벽하게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a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다 꼼꼼하게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꼼꼼하게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그러면 얘가 어디와 어디를 지나야 하느냐? 바로 마이너스 1,7과 a,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7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7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7. 그러면 7은 2 플러스 b니까 b는 5.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b는 5가 됐어.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a,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 그러면 2a는 6이니까 a는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9번. F는 상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야. 그러면 F는 항등이니까 X값과 Y값이 같아요. 들어간 값과 나온 값이 똑같아. 상수함수는 들어간 값에 관계없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이 딱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F5와 G5가 같다면 F7 더하기 G7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느냐 그런 문제야. 알았지? 그러면 F가 항등함수라 그랬어. 그러면 항등함수는 넣은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F5가 얼마가 돼요? 항등함수, F가 항등함수야? 근데 항등함수라는 것은 넣은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라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10을 넣으면 10이 나오고 100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100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 x와 y가 똑같은 함수라고. 그게 f야. 그러니까 f5는 얼마냐고. 5라고. 근데 그 f5와 g5가 같다는 것은 g5도 5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g라는 것은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라는 것은 넣은 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답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상수함수야. 그러면 g라는 것은 항상 뭐가 나온다는 거야? 5가 나온다는 거야. g는 무조건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F7. F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넣은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F7은 얼마가 돼? 7이 돼, 7.
근데 g는 상수함수야. g는 7을 넣든 100을 넣든 100만을 넣든 값이 딱 정해져 있어. 어? 아까 얼마로 정한다 그랬어? 5로 정한다 그랬잖아. G5가 5라는 얘기는 G는 무조건 5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등함수의 특징, 상수함수의 특징, 그게 뭔지를 알고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다. 자, x는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함수는 매너가 없어. 아주 그냥 마진에 계속 때려 그냥. 이런 애가 함수고 1대1 대응은 한 번 맞은 애는 또 때리지 않는다. 매너가 있는 함수고 상수 함수는 그냥 한 놈만 팬다라는 함수라고. 그럼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의 함수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자,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 0은 세 가지. 1도 세 가지. 그래서 3, 3, 3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매너가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0은 두 가지. 그리고 1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그냥 한 놈만 패.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함수는 27, 1대1 대응은 6가지, 상수함수는 3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시오. 3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2페이지 512번을 봅시다. 자,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다 막 그리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3차 함수, 얘는 지수 함수, 얘는 삼각함수. 자, 그 그래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대1 함수를 고르셔야 1대1 함수를 고르시오.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은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번씩만 만나야 돼. 그런데 1대1 대응은 주어진 y의 범위를 알차게 다 써야 돼. y를 다 써야 돼. 1대1 함수는 y를 남겨 먹는 거야. 안 쓰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게 1대1 함수다.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는 뭐예요? 그렇지. 지금 선을 세로로 그리든 세로로 그리면 다 한 번씩만 만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함수야. 함수냐 아니냐는 선을 세로로만 그리는 거야. 1대1이 들어가면 선을 가로로도 그려보는 거야. 가로로 그려서 한 번씩만 만나야 돼. 근데 얘는 가로로 그리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 그럼 얘는 1대1이 안 들어가는 거지.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가로로 그려도 다 한 번씩만 만나.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면 y가 다 사용이 돼.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프가 위까지 아래까지 다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세로 범위가 100%다 사용이 되죠. 그런데 얘는 여기서 꺾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쪽은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224페이지 합성함수를 해보겠어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그래서 원래 오늘의 목표가 합성함수까지 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 시간에 역함, 다른 애들 못 따라오잖아. 어? 다른 애들 못 배우잖아. 왜? 다 저 영상으로 다 할 건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역함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 그동안 배웠던 거를, 그래도, 어, 한 50%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래도 한 50%는 기억을 하는지, 아니면 뭐 30%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 그래? 야, 그 정도는 당연하지. 자, 그래서, 테스트를 간단히, 객관식으로 열심히 어, 객관식으로? 알았어. 객관식으로 어렵게? 20점 받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자, 내용 정리 25페이지를 보세요. 자, 합성함수. 어, 함수라는 거는 사실, 말하자면 어떤 규칙들인 거야. 규칙들. 뭐, 1을 더하시오라거나, 제곱을 하시오라거나, 그걸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서 1을 더하고 제곱을 하시오라거나, 그런 규칙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거는 그 규칙들을 섞는 것을, 어? 함수의 합성, 합성 함수라고 한다고. 규칙을 섞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규칙을 섞을 때, 어떤 순서로 섞을 것인가? 그게 중요해. 어떤 순서로 섞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적는 방식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진다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여기에 fx하고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fx는 x 플러스 2고 gx는 x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무슨 규칙이야? 2를 더하라는 규칙이야. gx는 제곱을 하라는 규칙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x에 1, 2, 3이 있어요. 이거를 f로 갔다가 g로 갔다가 이게 이제 규칙을 섞는 거야. 자, 그러면 f는 2를 더하라는 규칙이니까 2를 더해.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g는 제곱을 해. 그러면 9가 되고 16이 되고 25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생각을 해보자고. 새로운 규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X에서 바로 Z로 가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1에서 9로 가고 2에서 16으로 가고 3에서 25로 가는 규칙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F와 G를 같이 적용한 거잖아. 그러면 뭐가 먼저 적용됐어요? F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G를 나중에 적용을 했죠. 함수의 합성에서는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 적는다. 먼저 적용된 것을 뒤에다 적으라고. 그래서 그 함수의 합성에서는 무슨 기호를 사용하냐면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해요. 이 기호를 어떻게 읽느냐면 서클 또는 동그라미 이렇게 읽어줍니다. 서클 또는 동그라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지금 F가 먼저 적용됐잖아. 그 먼저 적용된 걸 뒤에다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게 돼요. 이게 함수 합성에서 제일 큰 특징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계산 규칙은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그게 원칙이었잖아. 근데 얘는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는다. 이게 함수 합성의 제일 큰 규칙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G 서클 F 또는 G 동그라미 F 이렇게 읽어준다고. 알았지? 아. 그래서요, 거기 보면 먼저 적용되는 규칙을 뒤에 적는다. 동그라미 서클이라고 읽고 함수의 합성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이 G 동그라미 F를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도 적어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G 동그라미 fx 이렇게 적어도 되고 gfx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G 동그라미 f, 이건 G 동그라미 fx, 얘는 gfx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섞은 게 이 두 식을 섞은 거 아니야. x 플러스 2하고 x 제곱을 섞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 식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규칙이냐면 x 플러스 2를 제곱한 규칙이지. 그런데 이 식만 보고 요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G 동그라미 F라는 건 GFX였잖아요? 잘 봐. FX가 X-2였어. FX가. 그래서 얘가 GX-2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은 X-2의 제곱이 되는 거야. GX라는 규칙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하라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G라는 것은 안에 K를 넣으면 K 제곱이 되고 Y를 넣으면 Y 제곱이 되고 4를 넣으면 4를 제곱을 하는 거고 X-1을 넣으면 X-1을 제곱을 하는 그런 규칙이라고. 그래서 GX-2는 X-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그러면 하나만 딱 합시다. 뭐냐면 G 동그라미 F하고 F 동그라미 G하고는 서로 같을까요?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G 동그라미 F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F를 적용하고 G를 적용하시오. 요거잖아. 얘는 G를 하고 F를 하시오잖아. 그러면 얘는 G를 하고 그 다음에 F를 하시오야. G는 제곱을 하라는 거야. 제곱. 그러면 149가 되고 그 다음에 F는 어떻게 해? 2를 더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3, 6, 11이 돼.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함수의 합성함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것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22까지 숙제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이제 마무리하고 역함수하고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어요.